얘들아 안녕. 우리 지금까지는 일단 1단원에서 기본 도형을 통해서 직선, 선분, 반직선부터 이런 도형의 기본 요소에 대해 배웠었고 2단원에서는 다각형이나 원과 같이 평면 위에 있는 도형, 평면 도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3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간에 있는 입체 도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거고 그 중에서도 입체 도형인 다면체와 회전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수업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면체는 일단 다각형인 면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다면체라고 해요. 뭐로만 이루어진 도형? 다각형인 면으로만 이루어진 도형.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곧 배울 거지만 우리는 이런 도형을 기둥, 각기둥이라고 하는데 봐봐. 다면체는 항상 다면체 이름을 붙일 때 우리 다각형의 이름을 붙일 때는 변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면은 다면체는 면이니까 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면이 몇 개가 있지? 일단 위에 하나, 밑면이 총 2개가 있고 옆면이 3개가 있죠. 요렇게 저 뒤에 것까지 3개가 있으니까 총 5개가 있네, 면이. 그래서 우리는 면이 5개가 있으니까 얘의 이름은 오면체구나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긴 도형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얘는 면이 밑면 1개, 옆면 3개에서 면이 4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는 면이 4개다. 사면체라고 붙여요. 이런 식으로 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 그 다면체도 우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각기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각기둥은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각기둥은 여기 밑면이 서로 합동이면서도 평행이에요. 밑면이 어떻다고?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다. 그리고 지금 옆면의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이지? 여기 옆면의 모양을 보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이면서 옆면은 직사각형인 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하고 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이 밑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줘서 얘는 지금 밑면이 오각형이지. 그래서 이 도형은 오각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요 각기둥의 높이를 구할 때는 이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 두 밑면 사이의 거리가 각기둥의 높이가 됩니다. 해서 첫 번째로 각기둥에 대해 짚어봤고 두 번째는 각불이에요. 각불은 이번에도 하나 선생님이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면은 각불 모양을 보니까 봐봐. 밑면은 다각형이고 1개죠. 각기둥은 밑면이 2개였는데 얘는 1개네. 그리고 옆면이 무슨 모양이야?
옆면이 삼각형이야. 모두 다 삼각형이죠. 이런 도형을 우리는 각불이라고 하고, 여기 얘도 밑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각불의 이름을 붙이는데, 얘는 밑면이 무슨 모양이야? 사각형이지. 그래서 얘의 이름은 사각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기둥에서도 각기둥의 높이를 구해봤던 것처럼 각불에서도 높이를 구하면, 각불은 여기 각불의 꼭지점으로부터 밑면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길이, 꼭지점으로부터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우리는 각불의 높이라고 합니다. 각불의 높이. 여기까지 다 이해됐을까?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 다면체 도형으로 각불대에서도 하나 배워볼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각기둥하고 각불은 들어본 것 같은데 각불대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각불대는 어떤 거냐면은, 봐봐. 지금 이게 무슨 도형이지? 밑면이 사각형이고 모양으로 봤을 때는 각불이잖아. 그래서 얘는 잠깐만, 선생님이 여기다 잘못 썼네. 미안해, 이거 수정할게. 사각기둥이 아니라 사각뿔이죠. 여기 잘못 썼다. 그러면 이 도형도 지금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얘 이름은 사각뿔이잖아, 지금. 근데 얘를 밑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쑥 자를 거야. 밑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면은 어떤 모양이 생기냐? 잠깐만, 이거 그림이 선생님이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그리려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잘리겠죠? 이런 식으로 똑 잘리면은 여기에 각불 하나 생길 테고, 이 아랫부분은 각불이 아닌 부분이 생기겠죠. 우리는 이때 이 각불이 아닌 부분의 이름을 각불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밑면에 평행한 면으로 잘랐을 때 각불이 아닌 부분을 각불대라고 하고, 얘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 잘랐으니까, 위에를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각불대는 어떤 도형이냐면은, 밑면은 서로 평행해요. 근데 각기둥하고 다른 점은, 각기둥은 이렇게 밑면 두 개가 합동이었으면 각불대는 밑면이 서로 합동은 아니겠지. 크기가 다르니까. 대신에 서로 평행하다는 거. 그리고 옆면 모양은 지금 보니까 어떤 모양이야? 옆면 모양은 사다리꼴이겠죠. 모두 사다리꼴이지. 그래서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옆면이 사다리꼴인 도형을 우리는 각불대라고 하고, 얘도 밑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주니까 밑면이 지금 무슨 모양? 사각형이죠. 그래서 얘도 이름은 사각불대라고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각불대, 각불대의 높이도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이거는 각기둥하고 똑같네.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각불대의 높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친구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요소는, 선생님이 봤을 때 다면체인데 얘는 오각기둥이고 사각불이고 사각불대예요 해서 완전히 다면체랑 이런 용어들을 각 별개로 볼 수 있는데, 얘는 일단 오각기둥이면서 면이 몇 개야? 7개지. 그래서 오각기둥이면서 면이 7개라 칠면체이기도 하고요. 얘도 사각불이라고도 하면서 면이 5개니까 오면체.
얘도 사각뿔대지만 면이 일단 6개니까 육면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고 각각의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교재에 너무 표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거는 선생님이 교재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해서 이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첫 번째로 각기둥은 우리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여러 개를 통틀어서 우리 그동안 N면체, N각형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N각기둥, N각뿔, N각뿔대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각기둥에서는 면의 개수가 일단은 이 밑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펜이 되게 얇네? 이 밑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지금 얘를 N각형이라고 할 거야. 여기서는 사각형이니까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N이 4가 되겠죠. 그리고 면의 개수, 첫 번째로 면의 개수는 여기 사각형의 변의 개수에 따라 이 옆면의 개수가 결정되니까 일단 N개가 있겠지, 옆면의 개수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윗면, 아랫면 해가지고 2개의 밑면이 있으니까 N개에다가 2개를 더 더해서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되고 면의 개수에 따라 면체 이름, 다면체 이름을 붙이니까 얘는 면이 N 플러스 2개인 N 플러스 2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인 거 확인했고 옆면의 모양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직사각형이다까지 알았고 여기까지 구한 거죠.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는 보면은 이 밑면 N각형을 기준으로 밑면 1개, N개, 그리고 밑면 하나 더 해서 또 N개, 옆면의 개수 모서리도 N개죠. 해서 총 3N이 될 테고 꼭지점의 개수는 여기 N개, N개 해서 2N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N각뿔도 똑같이 알아보자. N각뿔도 이 밑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N각형이라고 했을 때 얘는 밑면이 하나니까 일단 여기서 옆면의 개수가 N개인데 밑면이 하나니까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될 테고 모서리의 개수는 요렇게 N개 그리고 여기 옆면 이렇게 N개 해서 2N개가 될 테고 꼭지점의 개수도 요렇게 N개에다가 각뿔은 위에 하나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그리고 면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니까 면의 개수에 따라 다면체 이름을 붙이니 N 플러스 1면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각뿔대는 얘는 N각기둥하고 똑같아. 왜냐면은 얘는 밑면이 서로 합동은 아니지만 얘도 평행한 밑면 2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면의 개수도 옆면의 개수 N개에다가 플러스로 2개의 밑면을 더해서 N 플러스 2개가 된 거고 모서리의 개수도 N개, N개 그리고 옆면에 4개 해가지고 3N개가 되겠죠.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도 이렇게 두 쌍이 있으니까 2N개가 되겠지. 해서 얘도 면의 개수에 따라서 다면체 이름을 붙이니까 N 플러스 2면체가 될 테고 옆면 사다리꼴인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해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오각기둥의 면의 개수를 M이라고 하고 모서리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5라고 할 때 N 플러스 5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오각기둥 정도는 그려볼 수 있겠지. 근데 10각기둥, 15각기둥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그리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일단 오각기둥이면은 옆면이 5개일 테고 밑면이 위아래로 2개 있으니까 2개 더 있겠죠. 해서 7개구나 해서 면의 개수는 7개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요렇게 이걸 이용해서 봤을 때 5인데 지금 5 플러스 2를 했네 해서 7개가 나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는 오각기둥이면은 위에 밑면, 아래 밑면, 옆면의 모서리까지 해서 5의 3배일 테니까 15개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꼭지점도 위에 꼭지점 5개, 아래 꼭지점 5개 해서 10개,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해서 n 플러스 5를 하면은 이게 25, 이렇게 하면은 3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거를 일일이 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거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구한 것처럼 머릿속으로 모양을 대충 각기둥, 사각뿔, 각기둥, 각불대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면의 개수는 각기둥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n 플러스 2개가 나오겠네? 각불은 이런 식으로 보통 생겼으니까 n 플러스 1개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면은, 밑면이 여기 있는 이런 밑면들 있지? 이 밑면이 정N각형인 각기둥, 정N각형인 사각뿔, 정N각형인 각불, 정N각형인 각불대, 이런 것들을 정N각기둥, 정N각불, 정N각불대라고 하고, 이때 얘네 각각의 옆모양은 정N각기둥은 이 옆면, 이 직사각형이 모두 합동인 도형을 의미하고, 정N각불은 이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정N각불대는 이 옆면이 모두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이어야 돼요. 해서 이렇게 각기둥, 각불, 각불대 외에도 정N각기둥, 정N각불, 정N각불대까지 설명 마쳤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 교재 164쪽의 정다면체에 대해 배울 거예요. 정다면체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조금만 설명 간단하게 더 써볼게. 다면체에서 정다면체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면이 합동이어야 돼.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같은 다면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각기둥, 각불, 각불대에 대해서 배웠잖아. 근데 얘는 이런 것들에서 일단 정다면체는 아예 모든 면이 합동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다면체가 뭐가 있나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5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표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정다면체는 이것들 외에는 더 없어. 딱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 20면체 이렇게 딱 5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5가지 항목들을 꼭꼭 이것들과 관련해서 외워주면 좋아요. 해서 아까 정다면체의 조건이 뭐라고 했지?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다각형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고 했잖아. 네, 개수가 같은 다면체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정사면체로 먼저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은 정사면체 보면은 얘네가 이거 안 썼네. 모든 면이 합동인 그냥 다각형이 아니라 정다각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다각형이면은 얘는 각 면이 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리고 모든 면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면이 하나, 둘, 뒷면까지 3개가 모여져 있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면이 3개가 만나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봐도 면이 3개가 모여 있죠. 해서 얘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고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입니다. 그 전개도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면의 개수는 정사면체니까 면은 당연히 4개겠죠.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는 이렇게 세보면은 6개가 나올 테고 꼭지점의 개수도 세보면은 4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개수도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꼭 교재 보면서 한 번 더 도형하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런 항목들은 문제에서 그냥 면의 개수가 정삼각형인 정다면체가 뭐가 있을까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정다면체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각각 정사면체는 어떤지, 정육면체는 어떤지 이런 항목들 꼭꼭 외워주고 각각의 모양들도 여러 번 보면서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여러 번 그림들을 보면서 몸에 익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꼭 여기 부분은 다시 확인하면서 외워주길 바라고 이에 따른 전개도 모양도 한 번씩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주고 왜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냐면은 정다면체는 일단 입체도형이잖아.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는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돼요. 면이 2개만 만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입체적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없겠지.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얘가 360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입체도형이 아니라 평면의 형태를 띠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했죠. 꼭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하고 그랬을 때 생긴 정다면체는 이렇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5개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다면체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개도 모양은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지만 어느 모서리를 자르냐에 따라서 이 모양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전개들을 보고 겨냥도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머릿속으로든 직접 그려서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사항 얘기를 해주면은 정다면체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성립해서가 될 게 아니라 꼭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이 2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우리는 이거를 정다면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다면체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마지막으로는 회전체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예요.
회전체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회전축을 기준으로 뭐 도형을 뒤집어 보거나 이런 식의 활동 많이 해봤었잖아. 만약에 얘를 뭐 이렇게 뒤집었을 때,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얘가 어떤 모양이 되나요? 이런 식의 활동 되게 많이 했는데, 회전체는 뒤집는 게 아니라 이 축을 기준으로 얘를 완전히 회전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 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회전체에는 원기둥, 원뿔, 구와 같은 도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회전을 시킬 때 기준이 되는 축이니까 얘 이름은 회전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린 도형 하나, 회전체를 그려보면은 얘는 여기서 일단 이 친구는 당연히 꼭지점일 테고 요 부분 있지? 얘는 이름이 뭐가 되냐? 옆면이 되겠죠. 여기는 밑면. 여기까지는 각기둥하고 똑같아. 여기까지는 각기둥이 아니라 그런 다면체들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와. 우리는 그런 각기둥이나 각뿔이나 각부에 대해서는 모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원기둥 원뿔 구에서는 모선이라고 할 거고 이거 이름은 이걸 기준으로 얘를 회전을 시킨 거니까 회전축, 앞에서도 말했듯이 회전축이 되겠죠. 해서 여기서는 새로 나온 용어, 이 모선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아까 다면체에서는 원기둥, 원뿔, 말 실수했네. 선생님이 지금 조금 헷갈렸어. 미안해. 다면체에서는 각기둥, 각뿔대 이렇게 있었으면은 회전체에서는 여기서 말한 대로 이게 원의 형태가 된 거야. 왜냐면 우리가 회전을 시켰으니까. 해서 원기둥, 원뿔, 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여기 각뿔대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에 원뿔대도 있겠죠. 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원기둥은 이 회전체를 기준으로 여기 직사각형을 돌린 거야. 그래서 이걸 돌리면은 이런 원기둥의 형태를 띠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원뿔은 뭐를 돌린 걸까? 원기둥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직각을 낀 변 있잖아. 이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킨 도형. 그래가지고 이런 원뿔이 생길 테고 세 번째로 원뿔대는 이렇게 여기 사다리꼴에서 직각을 낀 부분 이거를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직각을 낀 부분을 회전체로 해서 돌리면은 이런 식의 도형이 생기겠죠. 이런 애들을 원뿔대라고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구는 뭐를 돌린 걸까? 구는 반원을 이렇게 여기 지름을 기준으로 지름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면은 이런 구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얘네들은 각각 회전축이 하나씩밖에 없어. 왜냐면 이런 모양들을 돌린 거니까 회전축이 하나밖에 없는데 구는 사실 지름의 모형, 지름도 원이 있으면은 이것도 지름이고 이것도 지름이고 이것도 지름이고 이것도 지름이잖아. 그래서 오직 구만 회전축이 되게 여러 개예요.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 구만 회전축이 무수히 많고 나머지는 회전축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면은
원에서의 개념은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생긴 걸 원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얘는 평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점들이 이렇게 모였다면은 구는 평면이 아닌 공간에 있는 도형이니까 그림으로 잘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상하 좌우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입체적인 구의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평면과 공간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 같은 개념이라도 그 차이 알아주면 되고,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 배웠으면은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회전체들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수직인 평면으로 각각 다 잘라봤을 때 항상 무슨 모양이 생기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는 항상 원이 생겨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뭐가 생긴다고? 그 단면은 항상 원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거 그림을 뭔가 잘 못 그리겠어.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모양들은 항상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얘는 보면은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런 도형이 생길 거 아니야.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면. 그리고 원뿔은 자르면 이런 식으로 생길 테고 원뿔대도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선을 기준으로 반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잖아. 이런 도형들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이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 생기는구나. 이것까지 알아주면 되고, 원기둥의 단면은 지금 확인해보니 직사각형, 원뿔의 단면은 삼각형, 그리고 원뿔대의 모양은 사다리꼴, 이런 것처럼 얘네 이 회전체를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양으로 이런 모양들이 생긴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 구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자르든 항상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도 항상 원이 생긴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회전체 성질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주면 각각의 전개도예요. 원기둥의 전개도는 교재도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밑면과 직사각형의 옆면이 나올 테고, 원뿔은 일단 밑면이 하나고 여기는 이런 부채꼴이 생겨요. 이걸 이렇게 쫙 모아서 상상을 해보면은 원뿔 모양이 생기겠지? 그리고 원뿔대는 원뿔에서 윗면을 자른 건, 위에 있는 작은 원뿔을 자른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가 될 테고, 여기 세로 부분은 요 원기둥의 높이가 되겠죠. 높이이자 우리는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했지? 모선이라고 했어요. 모선은 이게 모선이야?
이런 옆면에 있는 선들, 모서리 같은 선들, 그리고 여기 원뿔에서도 이 부분은 밑면의 둘레가 될 테고 여기는 모선이 되겠지, 이 길이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여기는 얘를 밑면 1이라 하고 얘를 밑면 2라고 했을 때 얘는 밑면 1의 둘레가 될 테고 이 부분은 밑면 2의 둘레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옆면은 여기 이 모선의 길이가 되겠지.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원기둥하고 원뿔하고 원뿔대 전개동 그렸는데 구는 안 그렸잖아. 왜냐면은 구의 전개도는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해서 여기까지 회전체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했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다면체는 뭐라고 했지? 다면체의 개념은 다각형인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뭐가 있었지? 다면체에는 각기둥, 각뿔, 각뿔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선생님이 이런 표와 함께 각각의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해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되고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한다고 했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할 때만 정다면체고 면의 개수가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정다면체가 이루어진다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정다면체는 오직 5개만 생긴다. 그 5개가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5가지만 생긴다 했고 이 표와 함께 각각의 모양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전체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그리고 각각의 면의 모양에 대해서까지 꼭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체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도형을 돌린 거니까 회전체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런 도형들이 생긴다고 했고 각각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오직 원만 생긴다. 수직으로 잘랐을 때는 원이 생기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선대칭 도형이 생긴다는 거. 그때 이런 각각의 도형들에 따라 어떤 선대칭 도형이 생기는지까지 확실하게 그림으로 교재에 있는 그림 다시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서는 문제풀이로 적용하는 게 좋아요. 해서 오늘은 입체 도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고 여기 도형으로 넘어갈수록 그 그림들이 정말 중요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뿐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정확한 도형의 그림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이런 도형들이 어떻게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지는지까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머릿속에 익히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